주민들 3분의 2가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권을 왜 이렇게 빼앗느냐.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현금 청산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요, 국토부에서 지난 10월 서울 증산 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을 이사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로 지정했습니다. 자, 도심 복합사업은요, 올해 6월 29일 이후에 사업지에서 주택 등 지분을 취득했다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자, 서울시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획 추진 단계에서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또한 9월 23일이 권리 산정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후에도 구축 빌라는 소유권 이전 대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 빌라는 현금 청산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자,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아파트 추가 부담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반대를 위한 전국 연대를 결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 공반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일단 현금 청산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냐, 자주택자냐, 이거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누구 하나 딱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3080 플러스. 3080 플러스. 네. 네, 제가 약간 광고를 하자면, 네. 부동산 TV에서 네. 조만간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부동산 퀴즈를 내고 네, 풀어보는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 308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신속통합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 기사들도 좀 찾아보고 자료들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다른 사업이죠. 그렇죠. 네, 3080 플러스는 되게 많은 걸 얘기했던 거고,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재개발, 민간 재개발은 원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었던 재개발 사업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3080 플러스에서 얘기한 여러 사업 중에 있지만 그 사업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몸통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없던 걸 갑자기 만들어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그렇죠. 왜 하느냐? 도심지 내에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LH, SH 등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땅을 수용해가지고 공공주택 짓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좀 마치 재개발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공공이 강력한 수용권을 발휘해가지고 땅을 뺏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과거의 재개발과는 다른 규정 때문에 이제 기존의 주택을 뺏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가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전단에서 한 얘기 부분은 신속통합 관련,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10월 29일까지 해서 서울의 각 구청 24개 구가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올렸어요. 총 102곳이 접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내에 한 24개, 25개 곳 정도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네. 용산구는 11개나 신청했어. 그래요? 그만 강남구도 2곳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신청한 구도 있고 아예 없는 구도 있어요. 도봉구였나 어디는 한 곳인가 그래. 한 곳은 어떻게 했어? 거기는 거의 당선 거의 확정이지. 가능성이 높지. 뭐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게 연내에 민간 재개발
하는 곳들이 나올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이사 대책 때 얘기했었던 3080 플러스. 이건 국토부가 그 당시에 발표했던 건데 수도권에 30만, 전체적으로 한 80만 정도의 이제 신속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서 보면 물량으로 보면 한 58만 정도가 도심지 안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6만인가가 신규 택지를 말 그대로 공공 택지 이런 신규 택지를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업을 되게 빠르게 추진을 해가지고 3월 말부터 1차 후보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되었던 증산 4구역이나 수색 14구역 등등 해가지고 1차, 2차, 3차, 5차 서울만 한 게 아니라 뭐 부산도 하고 수도권도 하고 해서 한 7차, 8차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많이들 지금 일단 후보지 발표를 했고 한편으로는 후보지가 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요. 3분의 1은 반대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3분의 1의 반대를 무시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28일 기사 보니까 대략 한 19개소 정도가 이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지에서 말 그대로 이제 본 지구로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요건들을 채워서 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투기 방지책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급이 필요해서 우리가 공급을 할 건데 여기는 일반 재개발하고 달라. 사고팔고가 안 돼. 오늘 우리가 발표할 2월 4일 이후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청산이야. 2월 4일 이후에 여기에다 기존 주택을 헐고 뭔가 빌라 같은 걸 이렇게 다시 지어서 여러 사람의 소유가 늘어난 것도 다 청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2월 달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긴 할 거지만 이거 추진한 거를 바라보면서 투기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법을 만들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법을 만든 시기가 6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6월 말 이후부터 산 사람들은 청산,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구역 안에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 청산당하게 생겼다거나 그렇죠. 그 안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구역 안에 여러 다주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어떤 손해라든가 나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근데 왜 국가가 나서서 갑자기 우리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권을 왜 이렇게 빼앗느냐.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3080 공공주택 반대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법은 갑자기 만든 거고 국토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려고 하는 규제들을 만들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토지가 수용되고 뺏기는 상황부터 이제 격렬한 항의라든가 이제 용산 참사 이런 게 다시 벌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항상 이렇게 재산을 뺏기는 건데. 그렇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그걸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폭력 시위라든가 무력이 어떤 충돌하는 이런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적으로 다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의율이 3분의 2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위배되느냐 등등등 따져가지고 아마 우리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재개발 안에서도 법률 규정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협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협동주택은 원래
과거의 법률에 따르자면 단독주택 개념으로 그렇죠. 봐서 맞아요.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다청산이었는데 대법원 가서 보니까 협동주택은 무슨 소리냐. 그렇지. 그 시절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최초에 지어진 형태의 지분 구분한 그 개수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 확인해서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례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 법이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공동주택 복합 사업 또한 실제로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후에 한 사람은 무조건 뺏겨야 돼. 이건 나라에서 뺏어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기준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따져서 법률적으로도 구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나올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결국 뭉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목소리를 실어서 소송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과정 중에 하나고, 저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이제 이 벌어지는 갈등을 토대로 해서 또 공부할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신통기획 관련된 것도 9월 23일이 권리산정일이라고 하잖아요. 권리산정 기준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25곳이 발표가 딱 되면 네. 9월 23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네. 9월 23일 이후에 등기가 난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등기랑은 상관없죠. 이게 그래요? 권리산정 기준이래 개념은 사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문제에 넣었어요.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민간 재개발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날 기준으로 이후에 사면 청산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하고 달리 약간 이해를 돕기 얘기하자면 재건축 사업은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가능하거든요. 공동주택은 어떤 형태로 소유를 우리가 하고 있냐면 대지랑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어요. 등기상.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지 지분이 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소유할 수도 있고, 토지를 지분으로 또 나눠서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후에 막 하게 되면, 조합원의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토지랑 건물을 분할해서 야, 토지는 네가 사고, 건물은 내가 사자. 야, 토지는 이거 크니까, 큰 단독주택이니까 토지는 3명이 나눠서 사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분양 자격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후에 한 것들 처음에 지어질 때 한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나누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헐고 다시 다세대 주택으로 짓는다든가 또는 지어진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분을 쪼개서 분양 대상자의 숫자를 늘리는 형태의 장난을 치면 그렇죠. 그 장난친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치고받고였는데 그 날짜 기준, 그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되고 안 되냐를 정하는 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그렇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하는 곳들은 요번에 선정되는 곳들은 2021년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돼요. 그 이전에 그런 행위를 해놨다. 단독주택을 지어서 다대주택으로 쪼개놨다. 그 행위가 등기가 예를 들어서 9월 22일 날 났어. 그런데 여기가 9월 23일 날 여기가 이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분양 대상자 되는 거고 오케이. 등기가 9월 24일에 났어.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현금 청산.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쪼개기 행위한 걸로 봐서 안 되는 거죠. 이게 건축 허가 기준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행위를 기준하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재개발은 최근에 부동산 서식 카페에도 누가 이제 전환다 세대를 이렇게 샀는데 네네.
다세대는 200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본다던데라고 하면서 막 질문 올렸더라고. 네. 근데 그 질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뭘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쓰려다 말았어. 그러면 쓰는 즉시 저는요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살 때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맞아. 이미 가격금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 안 하고 넣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재개발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기사를 뽑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으니까 2030이 빌라 시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2030이 그러면 빌라를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지역으로 들어갔는데다가 또 가격이 싼 걸 먼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나는 그런 식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는 6월 29일 이후에 또 취득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나?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른 방향이에요. 왜? 나도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제가 재개발을 공부한 이유가 뭔데? 돈이 없었으니까 한 거야. 받은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나도 서울 안에서 새 집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재개발 공부를 한 거예요. 재개발 공부를 모르면 당하니까. 그렇죠. 재개발 공부를 한 거고,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수익도 났고,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한 거지. 그래서 20대, 30대가 30대가 공부해서 모은 돈으로 빌라 시장에 재개발 투자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다. 그거는 박수칠 일이지. 문제가 아니지. 다만 잘못 찍어서 물리면 이제 그거는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무튼 근데 바라는 건 그런 게 있죠. 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지역들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재개발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니까 내 시장 임기에선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멈췄다가 또 지금은 대재개발의 시대니까 다 재개발로 다 그냥 돌릴 거야 해서 갑자기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일정 물량대 부동산 시장이 뜨겁지 않던 식어 있는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니즈가 있고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꾸준히 그러니까 시장이 누가 되는 거랑 상관없이 재개발 사업이 유지되면서 좀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는 그런 정책 기조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 말 믿고 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거 사실 이렇게 공공주도 반대연합회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지금 청와대 민원 올리고 뭐 지금 말 그대로 수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끔찍한 용산 사태까지 얘기를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이런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문의 창구 이런 거 정도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누구랑 어디서 공부했냐 뭐 어디서 공부해 국토부에 물어보고 서울시에 물어보고 구청에 물어보고 그거는 이제 공부 원리를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나 이거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원 딱 넣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세상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거 없어. 왜? 다 알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그래요? 나라가 투자자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투자는 네가 하고 싶은 거지.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라는 도시 정비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너 돈 벌라고 해주는 게 아니야.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돈을 벌고 싶은 놈이 공부를 해서 그건 답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나라는 여기가 낡았기 때문에 사회가 이 동네가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지 너 투자하라고 재개발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게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념이에요. 그렇죠. 새 집으로 바뀌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 노후한 지역에 가서 빌라를 사야겠네는
투자자인 마인드에서 내가 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그걸 왜 나라가 나서서 해줘?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 진짜 투자 목적이 없이 진짜 실거주 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있잖아요. 네. 초장이 얘기했잖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치 않아. 법이 그걸 막는 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법률, 이걸 누가 풀어줄 거냐? 소송으로 풀어야지. 행정소송을 할 거고,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 이 법은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구제가 될 거고, 따져지는 거죠. 아, 그러면 또 계속 생기겠네. 반대연합, 무슨 한연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재산권이 침해가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앞뒤에 잠자는 사자의 권리 주지 안 된다고 하잖아. 내 권리를 주장해야지. 안 되게 만들어줬으면 했던 얘기예요.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아니었다는 거. 네. 항상 그래요. 네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재개발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개발 다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으로 가는 시장으로 바뀌겠죠. 그렇죠.